해보자. 유형 1번부터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이 몇 개의 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줄 그어놓고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녀석은 허근이지만 허근은 보통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위에 있는 녀석 유형 1번부터 위에 있는 녀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개의 판별식을 써야 되니까 d1이다라고 쓸 거고, 짝수 공식을 적용한다면 4-2a 플러스 3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플러스 2a가 될 거고, 7. 그럼 a는 2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밑에 있는 녀석의 판별식 쓸 때 주의할 점, 최고차항의 개수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a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쓰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되겠구나.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자, 두 번째 판별식은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없고, 그러면 9-8a가 0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될 거고, 그럼 a는 8분의 9보다는 크다라고 하시는데, 이 사이에 0이 없으니까 이거 놓쳤어도 틀리지는 않았을 거야. 그냥 그대로 하셨어도. 근데 분명 학교 시험은 얘를 판단할 수 있는 친구인가를 봤을 거야. 주관식이었으면 감점 당했을 거다. 이거 안 썼으면. 자,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 8분의 얼마야? 28이니까 자, 8분의 9보다는 크고 a의 값이 작거나 같다. 2분의 7. 그럼 얘 3.5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1점 뭐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2부터 어디까지? 3까지 두 개다라고 해주시면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중요한 점은 a가 0이 아니다라는 걸 쓰고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렸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또 마찬가지의 느낌의 문제가 떴는데 2차 방정식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 최고차항의 개수의 그 값이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쓰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다. 유제 2번.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라 했기 때문에 m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앞에 개념 수업을 하면서 말했지만 되지 말라라고 한다면 또는의 개념이 아니라 이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가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m제곱이 1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m은 얼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 얘가 중근을 가진다. 중근의 줄 치워놓고 판별식이 0 나온다라는 걸 의미하시겠네. 그래서 짝수 공식을 써보니까 m-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의 m제곱 마이너스 1의 개념이고 얘는 0이다라고 하셔야 될 거야.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m의 제곱 플러스 2를 연산을 하셔야 되는데 계산 그러면 m제곱이라 할게. 계산하고 마이너스를 곱했다라고 생각할 거야. 플러스 2m이 되고 마이너스 3은 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네. 그러면 인수분해가 m 플러스 3 곱하기 m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m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거나 또는 m의 값은 1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위의 식에서 m은 풀마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m은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하셔야 되겠네. 근데 보통 문제가 여기서 또 하나 더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면 m 값이 아니라 그 중근을 구하세요라고 말을 할 거다. 그 중근을 구하시오. 그럼 이 마이너스 3이란 걸 갖다가 대입을 해보셔야 되고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했을 때 8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x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식이 될 거고 얘의 해를 구해주시면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2로 나눠지고 완전 제곱식의 꼬라지로 보신다면
2x-1의 전체 제곱이 됐을 거니까 해는 2분의 1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해까지 물어본다. 해까지. 자, 유형 3번으로 가고 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자, 그럼 판별식을 굳이 안 써도 좀 쉬운 꼬라지니까 마이너스 k의 값이 4가 되어야 하고 k의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랬을 때 저 밑에 있는 근을 판별을 하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를 넣고 너희가 판별식을 썼을 때 걔가 양수가 나오는지 0이 나오는지 아니면 음수가 나오는지 판단을 하시고 보기에 있는 답 구해주시면 될 거야. 이 정도는 너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자, 유형 4번이 쌤이 말했던 그런 유인 것 같아. 유형 2번의 유형이잖아. 그때의 m 값이랑 그 다음 그 중근까지 구하세요. 요런 뜻이니까 유형 4번도 넘어가고 너희가 스스로 하는 거다. 지금 이 숙제는 1월 우리 방학 끝나고 올 때까지 되어 있으면 된다. 자, 다음 요런 유의 문제가 이제 뜰 수가 있는데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좀 힘들어해. 그냥 써보면 된다. 표현해 보시면 된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보통 친구들은 얘를 갖다가 그냥 어떻게 잘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쌤은 넘겨가지고 A 플러스 2의 값이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겠구나. 이 정도만 판단을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제의 근을 판별하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건데 짝수 공식이 가능이야? 그러면 A-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ac를 해주신다면 마이너스에 4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얘를 연산을 해볼 거야.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연산을 해주신다면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6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렇게 어렵다고? 야야야, 잘못 썼다 이거. 짝수 공식에 내놓고 마이너스 4를 내가 왜 곱하냐.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의 마이너스 5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다시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뭐냐면 여기 이 범위를 이 범위의 모양으로 바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부등식이니까 중2 때 배웠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이 a의 모양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로 바꿔본다라면 마이너스 2부터 곱해 주신다면 마이너스 2a의 값이 4보다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을 빼자.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3보다는 크니까 얘의 값이 3보다 크다라는 뜻이니까 0보다 크다. 양수가 나온다라는 의미네. 그래서 따라서 답은 4번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다시 유형 1번으로 가보자. 알파가 더 크다라고 나와 있고 보통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다. 알파가 베타보다는 더 크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2로 나눴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아니니까 굳이
근의 공식을 안 쓰셔도 되는데 써야 되는 순간이 나올 수도 있다. 근의 공식을 쓰긴 해볼게. 자, 짝수 공식이 불가능이니까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10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달린 게 알파, 마이너스 달린 게 베타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 그거 말고도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된다? 3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야. 이건 기본 값인 거고, 여기에서 조금 더 줄일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3은 0이다, 또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3이 0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새끼들은 그러면 내가 전개를 해볼 건데, 아니지, 통분의 개념이 맞는 것 같다.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로 통분을 하신다면 분자 분모에 각각 반대되는 경우를 곱해주면 되니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아래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얘를 한 번 더 전개한다면 분모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정리될 거고, 플러스 1분의 분자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묶이겠네. 그럼 내가 나와 있는 요거 두 개로 다 이것들 구할 수 있으니까 곱셈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굳이 이 문제에서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이 말은 무의미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같은 유형이구나. 유형 2번은 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 자, 유형 3번이 쌤이 기본값 다음에 썼던 걸 이용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4, 두근의 곱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이기 때문에 각각을 대입한 값 알파의 제곱 플러스 4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다. 베타는 생략을 할게. 얘였다라고 보시고 저쪽에 전개되어 있는 녀석을 한번 보는 거야. 알파의 제곱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의 제곱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1. 이걸 만약 전개해서 구하셨어도 뭐 답은 맞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판단, 그렇다면 줄이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저기 위의 모양에서 이 모양으로 바꿀 거야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다. 뭐 줄이는 거야 사람들이 다 차이가 있겠지만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1을 넣어도 된다라고 하셔도 될 건데, 그냥 나는 여기 위의 모양을 이 모양으로 바꿀 거야. 그럼 양변에 어떻게 하셔야 돼? 마이너스 알파 더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얼마? 플러스 2를 또한 더해줘야 돼요. 이해하셨나? 여기까지 이해했나? 그럼 마찬가지의 방법이라면 이 새끼는 어떻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전개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멈출게. 계속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 유형 4번 마찬가지. 일단 기본값 두 근의 합 2a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의 제곱 플러스 8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말하는 걸 갖다가
곱셈 공식의 흐름으로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에다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를 하신다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식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하셨나? 내가 이제 앞서 설명을 했을 때 제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따로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더한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 말고 한 방에 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했었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을 하시니까 4a의 제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3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4는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25의 값이 0이다라고 하신다면 잘 들어야 돼. 습관이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된다. 너희는 그러면 이 새끼를 뭐라고 생각하겠냐? 합차.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는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a 값이 몇 개가 있다라는 기본값이 있냐? 2개. a 값 2개잖아. 너희가 눈으로 쳐다봤을 때 이거 완전 제곱식이 아니잖아. 그럼 다른 2개인 거야. a 값이 2개인데 그 a 값에 뭘 물어봤냐? 합 물어봤잖아. 근각계수의 관계다. 4번이 답인 거다. a 계수가 없잖아. 우리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x값 2개를 갖다가 알파 베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뭐라고 하냐? 마이너스 a분의 b다라고 하시잖아. x 계수가 없잖아. 0이잖아. 그럼 무조건 0 나오겠네. 그래서 답이 4번이다라는 걸 바로 캐치하는 거다. 또는 그럼 여기에서 그 a 값의 곱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마이너스 25가 답인 거다. 근각계수의 관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근각계수의 관계를 간다면 더 빠르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다. 지금 내가. 그리고 제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구한 다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해야지라는 생각 버려라. 한 방에 표현해라. 귀찮잖아. 유형 5번. 이제 객관식 문제가 4점대에 가까이 오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고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다. 그 근의 모양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한 근을 K다라고 잡을게. 하나의 근을 K라고 했다면 다른 근은 3K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그럼 또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하겠냐? 근과 계수의 관계의 느낌이 드는데 2개 더했다. 4K는 12M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두 근의 합인 거예요. 자, 그럼 두 근의 곱은 3K의 제곱인 건데 걔가 18m의 제곱 플러스 36이라고 한 거야. 자, 그럼 딱 봐도 느낌이 이거 2개를 뭐 하셔야 되겠냐? 연립을 하실 건데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해. 선생님, K에 대한 문자를 구해야 될까요? M을 갖다가 구해야 될까요? 씨발 당연히 이 K라는 거는 내가 편하고자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연립을 해서 M을 구한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M값 구하라 했으니까. 그럼 K를 없앨 거야. 그럼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좀 간단하네. K 대신에 뭐 넣어줄 수 있냐? 3M을 넣어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9M 제곱이 될 거고 27M의 제곱은 18M의 제곱 플러스 36이 되는데 얘 집어넘겼다? 그럼 9M의 제곱. 그럼 M 제곱이 얼마가 되냐? 보자. 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또 이것도 m은 풀마이지만 m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었다라고 보신다면 근각계수의 관계 0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 왜? m의 계수가 또 없으니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m 값이 2개인데 그거에 대한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곱을 물어봤다.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다. 자, 나도 이런 상황은 처음 보지만 또
표현 또한 어렵지는 않다. 한 실근을 K다라고 생각하자. 그럼 K는 실근인 거예요. 실수. 다른 근의 제곱이다. 그럼 그 녀석을 K의 제곱으로 두자. 이런 상황에서 또한 근과 계수의 관계 K의 제곱 플러스 K 두 근의 합은 2분의 3A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K 세제곱은 A분의 C니까 8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다행히 써보니까 얘를 통해서 K 값은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 선생님 K 값이 3개잖아요. 맞아.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K-2 곱하기 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인 거야. 어디서 많이 본 거 같냐 이거. 이런 식의 유형 어디서 봤니? 최근에 했다. 오메가 할 때 내가 이런 예시를 들어줬다. 오메가. 그럼 당연히 이 새끼는 어떤 근을 가지는 거야 지금. 허근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저쪽에 나와 있었잖아. 실근이라 했기 때문에 K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애가 2였고 하나의 애가 4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다. 자, A를 갖다가 물어봤으니까 더 간단하네. 이 2를 갖다가 넣고 그냥 A 연산해주면 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럼 2분의 3A의 값이 얼마가 돼? 6이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3분의 1을 곱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A의 값은 4다라고 하셔야 되겠네. 중요하다. 유형 7번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나오면 얼타일 수 있다. 충분히. 뭘 잘 보셔야 하냐면 친구들, 합이나 곱이 정해져 있다. 이런 녀석은 합이나 곱이 정해져 있어. 자, 만약 내가 그 두 근을 뭐 요렇게 알파하고 베타다 요렇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라고 할 수 있겠냐?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알파 베타를 했더니 얘는 뭐다라고 하셔야 돼? 마이너스 16이네. 이해돼? 이까지? 그럼 이까지 이해됐다라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호를 알 수는 없을 거야. 여기를 통해서 부호 알 수 없지? 근데 여기 두 근의 곱을 구했더니 부호가 음수야. 아, 알파하고 베타의 부호가 서로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알파하고 베타의 부호가 다르구나. 그럼 내가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잡아준다면 또 다른 녀석은 그냥 어떻게 잡아주는 게 좋아? 마이너스 4알파다 이런 식으로 잡는 거다. 이해하셨나? 부호가 다르니까 서로가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앞에서 했던 유형 6, 5, 4, 3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다. 여기까지 해볼게. 생각은 이제 조금 더 너희가 해주셔봐라. 힌트를 준 거다. 곱이 음수다라는 거는 두 개의 부호가 달랐다. 그럼 달랐다라는 걸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마찬가지야. 내가 볼 때는 얘는 약간의 센스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한번 보시는 게 좋아. 내가 그럼 이것도 조금만 살짝 해볼게. 유형 8번을 한번 들어가 보자. 두 근의 실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 알파 베타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은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m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근데 나와 있는 게 절대값 알파하고 절대값 베타를 갖다가 더했는데
10이다라고 하신 거야. 그러면 그 절대값부터 그냥 설정을 들어가시는 거다. 약간의 노가다성으로. 그럼 만약 이 새끼가 0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절대값의 값은 10이 됐어야 되는 거다. 이해하나? 그러면 알파의 값은 당연 0이어야 하고 베타의 값은 뭐가 되냐? 풀마 10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되나? 안 되잖아.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절대값 알파의 값이 1이다라고 생각하고 절대값 베타의 값이 9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그럼 여기서는 알파의 값이 풀마 1이어야 하고 여기서는 베타의 값이 풀마 9여야 하네. 이 네 가지의 조합, 두 개니까 2 곱하기 2, 네 가지의 조합에서 또다시 이게 뜰 수가 있는가 확인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지? 그럼 차이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럼 이 새끼들을 적당하게 어떻게 해주시면 돼? 4, 6이 될 때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다. 이해했나? 내 말?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다. 이걸 꼭 무조건 우리가 뭐 대입하고 연립하고 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센스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걸로 나와 있는 유형인 것 같다. 되겠지? 이게 유형 몇 번까지 있지? 유형 16번까지 하고 마칠 거야. 자, 유형 9번. 자, 방정식을 쳐다보는데 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의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i다. 이런 근을 쳐다보시는 순간 느끼셔야 하는 거는 뭘 느끼셔야 하냐? 켤레가 있을까? 켤레가 있을까? 그러면 이 허근의 켤레를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개수가 실수 조건이 필요해. 계속 내가 이렇게 읊어주는 이유가 있어. 누구도 풀면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다. 방향 자체가. 자, 근데 맨 마지막 단을 쳐다봤다. PQ가 실수래. 실수 조건이 있었던 거야. 가면 뒤도 돌아볼 거 없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인 켤레가 존재한다라고 하셔야 되고 두 근을 더했다. 마이너스 p잖아. 그럼 p는 2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고 두 근을 곱했다. 1 더하기 1이니까 q의 값 또한 2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이제 그 다음을 읽어보니까 2분의 1, 2분의 1을 두 근으로 한다. 말 그대로 똑같은 근을 해로 갖는다니까 중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럼 저 새끼가 a, x-2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는 0. 바로 예측하시는 거예요. 이해했나 내 말? 최고차항이 a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바로 들어간다 이 말이다. 그럼 이 새끼를 갖다가 내가 전개를 했어. ax의 제곱 곱하고 2배니까 마이너스 ax 플러스 4분의 a는 0이다라고 하시니 비교했을 때 그러면 여기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 되니까 a의 값은 4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 a가 4였어. b는 마이너스 a라 했으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4라고 할 수가 있겠네. 두 개 더해라 0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유형 10번. 자, 이것도 나온다면 3점대는 아니라 4점대 초반 정도. 아까부터 계속 4점대인 거다. 계속 느낌 자체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2가 될 거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하고 나서 이 새끼 이제 버려도 될 것 같다. 내가 느낌이. 어떤 녀석을 근으로 가지는 알파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베타 세제곱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해본다면 저렇게 나온단다. 그러면 이 두 근의 합을 알아야 되니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새로운 녀석의 두 근의 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알파 베타의 전체 세제곱이 그 두 근의 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얘 바로 구할 수 있네, 두 근의 곱을. 그럼 얘는 공식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했으니 얘 세제곱 때렸다 8이다라고 볼 수 있고, 두 개 먼저 곱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2 그럼 플러스 6 두 근의 합은 14가 떠야 되고 곱은 마이너스 1이 떠야 돼.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14 x 마이너스 1은 0이다라고 하실 건데, 최고차항이 얼마? 1이네. 개꿀. 끝난 거야. 이해하셨나? A, B 나왔으니까 연산해주면 되겠네. 한동안 다푼애에 집중할 거다. 이제 진도랑 다푼애를 맞출 생각이다. 아, 그리고 그 빨간색 책 사놔라. 모의고사 1월 달부터 할 거다. 자, 보자. 자, 이거는 이거 진짜 더럽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유형 11번 존나 귀찮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냥 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 될 거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7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방금 이 유형 10번하고 완전히 똑같은데 그냥 더 복잡하게 꼬여준 거야. 꼬아서 냈네, 내가 꼬라지를 보니까. 그냥 좀 더 간단하게 보자. 분모가 단항식이니까 하트 처리할 거야. 가면 1 플러스 베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한 근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은 1 플러스 알파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요거 두 개를 이제 근으로 갖는다라고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네. 왜? 쌤, 저렇게 마음대로 약분해도 당연히 되지. 0이 없잖아, 해가. 요 두 개를 해로 갖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럼 두 근의 곱은 요 두 개 곱한 건데 나중에 쓰다 보면 외워진다. 이것도 요렇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집어넣어 준다면 합은 얼마가 떠야 돼? 8이 떠야 되고, 곱은 얼마가 떠야 돼? 두 개 더하니까 13, 14가 떠야 되겠네. 답 찾아주시면 될 것 같다. 4번이네. 자, 유형 12번이 중요하다라고 한 거다. 유형 12번 빨리 푸는 방식으로 바로 가보자. 우리 개념 설명할 때 이거 천천히 해줬다. 근데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말했다, 결국은. 자, 빨리 볼게. 유형 12번. fx는 0,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나와 있는 모양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와 있다. 그게 10이래. 그러면 요 말인 거야. 야, 근이니까 집어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그럼 f 베타의 값도 0 나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근데 지금 저쪽에 마지막에 있는 말을 보니까 2x 플러스 6을 넣었는데도 뭐가 나왔어? 0 나왔네. 그럼 지금 하나, 둘, 셋 이것들은 다 똑같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됐을 때의 해다라는 거는 여기에서의 x값을 의미하니까 알파는 2x 플러스 6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식에서 이 식을 x는으로 내가 바꿔야 돼. 그럼 x는 뭐가 되냐? 알파 마이너스 6을 2로 나눈 거랑 같잖아.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분명 또 다른 x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6이 나왔을 거야. 같은 방향으로 봤다면. 요 두 근의 합에 대해서 물어봤다. 두 개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나와 있으니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된다. 이게 빨리 푸는 방법이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고, 다르게 간다는 거는 정석은 요거야. 야, 알파하고 베타가 해로 갖고 있기 때문에 fx 자체를 예측을 때리는 거야. k,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니 k,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요렇게 예측 때릴 수가 있어. 여기까지 따라왔나? 그 다음 f2x 플러스 6은 0이다라고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x 대신에 얼마 들어갔어? 2x 플러스 들어갔어? 2x 플러스 6을 다 집어넣어라. 집어넣는다면 k에 2x 플러스 6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2x 플러스 6 마이너스 베타다. 이거는 0이었을 때의 해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돼야지. 쏘리. k는 0이 아니다라는 걸 당연히 써줘야 된다.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어차피 해는 또 이렇게 읽혀지는 거다. 어쩔 수가 없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가 있어야 된다. 자, 13번은 같다. 쟤는 뭐가 안 나와 있냐면 두 근의 모양을 안 줬네. 알파하고 베타로 잡고 들어가 주시면 된다. 그럼 두 근의 곱이 8이라 했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8.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똑같다 그냥 난이도는. 유형 13번 난이도는 12번하고 동일하다라고 본다. 이게 유형 몇 번까지 있었다고? 16번? 조금만 쉬었다 하자.
빨리 하고 마치자. 내일 상품 그거 추첨 있으니까 7시까지 올라면 온나? 안 와도 상관없다 크게. 영호와 경희. 자, 교과서 문제다 그냥 14번. 우리 순환소수 같은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도 유형 14번 같은 거는 몇 번 봤는데 뭐 잘못 봤다라면 잘 본 건 나머지가 되는 거다. 2차 방정식이라 했기 때문에 당연 A는 0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 형호는 B를 잘못 풀었대. 잘못 봤다. 그러면 형호가 잘 본 거는 A하고 C는 잘 봤기 때문에 두 군의 곱이랑 관련이 있는 10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A분의 C가. 그 다음 경희는 C를 잘못 보고 풀었단다. 그럼 경희가 잘 본 거는 A하고 B는 잘 봤기 때문에 두 군의 합은 7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럼 그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예측을 하실 때 일단 x의 제곱 합이 7이니까 마이너스 7x. 그럼 너희가 이거 시험제 바로 17 이렇게 했으면 합이고 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곱, 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는다면 실수는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러스 10은 0이다라고 쓰시는데 최고차항은 당연히 a다라고 쓰셔야 될 거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됐니? 일단 이까지. 근데 지금 봐봐. 우리 A 0 아니라 했지? 지워도 상관이 없다. 그냥 이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등식이니까. 그럼 x-2 곱하기 x-5가 0이다라고 풀릴 거고, 그럼 x 두 근 중 작은 근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2가 답이 되겠네. 자, 느낌 관계상 소공식을 아셔야 되는데, 소공식 한 번 더 복습 들어가자. 소공식이 뭐냐? 마치 소자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결국 닮음인데 요렇게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다 써주진 않을 거예요. 졸라게 씨부렸으니까 2학기 때도. 여기 이변의 제곱은 가까이 갔다가 멀리의 곱이랑 똑같고, 그 다음 여기 이변의 제곱, 여기 이변의 제곱은 가까이 갔다가 멀리의 곱이랑 똑같고, 그 다음 이변의 제곱은 서로한테 오는 녀석들의 곱이랑 똑같다라고 보시고, 이까지 보통 3개다라고 하시는데 한 개 더 가자. 밑변 곱하기 높이 똑같고 밑변 곱하기 높이가 똑같다. 이렇게 총 4개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야, 위에 수직, 밑에 수직일 때 닮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4개를 그냥 외우고 빨리빨리 적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 요렇게 내가 삼각형을 만들어 주신다면,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신다면 당연히 여기 수직이야. 이유, AB가 지름이라 했네. 지름을 공유했기 때문에 원주각은 90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이해하셨나? 위에 수직, 밑에 수직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소공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누구를 두 근으로 하라 했냐면 AD하고 그 다음에 DB를 근으로 하는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를 알파다라고 잡고 이 새끼를 베타다라고 한다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잖아. 9는 알파 베타다. 두 근의 곱 찾을 수가 있겠네. 9, 3제곱 9는 서로한테 오는 곱 알파 베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또 떠있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AB가 되니까 8이요. 합곱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개수가 1이라 했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는 0이다 라고만 쓰면 되겠네. 방정식 물어봤으니까. 해 구하라고 한다면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을 했으면 될 거다. 자, 소공식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됐고, 은근히 졸라 나온다. 처음 수업할 때 말했다. 2학년 2학기 닮은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어려운
이제 활용을 그냥 풀 수가 있을 거라고. 자, 유형 16번은 아까 풀었었던 그 유형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두 실근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르고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거에다가 줄 그어 놓자. 자, 저건 뭘 의미하냐면 부호가 서로 다르고 3하고 마이너스 1 이런 걸 갖다가 의미하시는 거다. 절대값을 씌었을 때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양수가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 표현 방법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하나의 예시를 보여준 거다. 그럼 알파하고 베타 중에서 내가 더 큰 녀석을 그냥 설정을 해버리자. 나 알파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갈 거야. 그럼 당연히 알파는 뭐가 나와야 되고 양수가 나와야 되고 베타는 음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그럼 그렇게 했을 때의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B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얘의 부호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3하고 마이너스 1 이런 거니까. 그 다음 두 분의 곱 알파 베타는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떻냐? 음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두 분의 곱이니까. 이제 뭐 어떻게 풀라는 기고. AB가 정수라네. AB가 정수니까 약간 노가다성이 또 뜬다. 이 AB가 양수니까 AB는 양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4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AB 이 두 개가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부호가 풀풀이 되거나 마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적용 이제 해보자. 그럼 내가 A를 1이라고 생각하고 B 또한 뭐 1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능이네. 그럼 존나 많은데. 0, 1 되고. 0 안 되구나. 이거밖에 없네. 그래, 두 개네. AB가 양이니까 A, B가 다 풀풀 되거나 마마 돼야 돼. 근데 제곱 했을 때 4보다 작아야 돼. 그럼 1 아니면 마 1밖에 없어. 그 다음 정수는 2니까 2제곱, 2제곱 더하면 8이잖아. 그럼 제곱의 합이 4보다 작으려면 1 또는 마 1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두 개의 순서쌍이다라고 생각해도 결국 제곱을 시켜버리면 얼마가 되는 거야? 둘 다 1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네. 1이든 마 1이든 제곱하면 둘 다 1 되니까 이제 저기에서 저 녀석을 구하라는 거. A의 제곱 플러스 2B 제곱을 구하시래. 그러면 이거 1 더하기 2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3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럼 끝이가 여기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정리하자.